자, 그럼 우리가 이제 앞에서 했었던 내용을 이용해 가지고 요 상세 보기 화면을 좀 마무리를 하려고 해요. 상세 보기가 이제 이미 우리가 그 상품 목록 보기에서 이렇게 하나씩 선택을 하면 들어오기는 하는데 거기에 맞는 데이터를 갖고 와줘야 되는데 지금 그걸 못하고 있죠. 그래서 그 작업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어, 지금 여러분들이 그 프론트 서버로 가셔서 요거 동적 패스 표현해 놓은 요 페이지로 가셔서 이제 요 페이지 안에서 우리가 받아야 되는 것들이 실제로 통신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받아주시는 작업을 하셔야 되고요. 자, 요게 이제 전체 페이지에 관련된 레이아웃이 될 거고, 그다음에 이제 통신에 관련된 작업을 받아 주셔야 되기 때문에 요게 이제 매개 변수를 받아주는 작업도 해야 될 거고, 그다음에 우선은 이제 통신으로 받아오는 작업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우선 이제 여러분들 그 서비스에 우리가 백 다시 프로덕트라는 이름으로 만들어 놓은 게 있을 거예요. 프로덕트 리스트라는 그 어, 어싱크 함수를 이용해 가지고 프로미스를 반환하고 있고 어싱크 펑션을 이용해 가지고 우리가 그 백엔드에 접속하도록 지금 작업을 하고 있거든요. 네, 요거를 우리가 그대로 또 이제 동일하게 작업을 해야 되겠죠. 네, 우선 리드 작업을 할 거예요. 나중에는 여러분들 받아온 이 리스트에서 데이터를 그냥 받아가지고 넘기게 표현을 해주셔도 되는데, 네, 우리는 이제 작업을 해주도록 할 거고요. 리드라는 이름으로 작업을 할 거고, 얘는 이제 우리가 프라미스는 이제 뭐라 그랬냐면 비동기 통신의 결과로 받아지는 게 프라미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다음에 프로덕트 DTO는 우리가 프로덕트 타입으로 만들어 놓은 타입이에요. 자, 이 프로덕트 DTO 타입으로 이름을 제가 그냥 DTO라고 그냥 통일해서 써놓은 것 뿐이지 타입을 명시하실 때는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대로 작업을 하시면 되고 위에 거는 리스트를 받아오는 거였기 때문에 배열을 지정을 했다면 요거는 그냥 하나에 대한 값을 가져오는 거고 그래서 얘는 그냥 제이슨 오브젝트 하나만 표현을 해놓은 거예요. 우리 백엔드 프로덕트 서비스 제가 드린 백엔드 가시면은 프로덕트 컨트롤러에 요 프로덕트 아이디를 받고 있는 리드 메소드가 실행이 될 겁니다. 그래서 패스 베어리어블로 프로덕트 아이디를 받게끔 만들어 놨고 겟 매핑으로는 프로덕트 아이디만 지정을 해 놨습니다. 요 자, 프로덕트에 그래서 요청은 여러분들 이렇게 가실 거예요. 리스톨 아니고 우리가 어떤 특정 값을 정의해 줄 수 있는 게 아니라 리드가 호출되면 여기에서 뭐를 받을 거냐면 프로덕트 아이디를 받을 거고요. 이 프로덕트 아이디는 롱이니까 넘버 타입으로 제가 지정을 할 거고 여기에서 요 패스에 이게 포함되도록 여러분들 만들어 주시면 돼요. 이렇게 중괄호 하신 다음에 프로덕트 아이디가 포함되도록 이렇게 URL을 수정해 주시는 작업을 하시고 리스폰스에서 동일하게 이거는 바뀌지 않죠. 동일하게 이제 작업을 하시면 되는데 여기서 여러분들 에러가 났을 때 빈 배열을 리스폰스 하지 않죠. 이제 더 이상 배열이 아니니까 얘는 너를 리스폰스 하겠습니다. 자, 너를 리스폰스 한다라는 걸 타입에 명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하는 오류고 여기 프로미스의 타입이 프로덕트 DTO가 될 수도 있고 OR 뭐가 될 수도 있다? 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를 명시해 주실 수 있다라는 거 확인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얘는 이제 디폴트는 하나밖에 안 되기 때문에 디폴트에 대해서 네, 오류가 난 거니까 디폴트를 지워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동일하게 여러분들 작업을 하실 수 있는 백엔드에서 동작할 수 있는 펑션을 일단 정의를 해놨어요. 네, 이거를 이제 정의해 놓은 펑션을 우리가 페이지 안에서 불러줄 수 있게 호출해서 이제 결과를 받아올 수 있게 작업을 하실 건데요. 이게 이제 디테일 페이지죠. 디테일 페이지에서 여러분들이 작업을 해주셔야 되는데요. 이제 뭐 이미 우리가 이제 리스트 보면서 작업을 하셨어요. 리스트 보면서 이미 여러분들이 작업을 해주셨지만 사실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건 SSR이라는 사전 렌더링이라는 개념이거든요. 사전 렌더링이라는 개념이고
이 사전 렌더링이라는 개념 자체가 이제 어 상당히 와닿지 않는 개념이 될 텐데 뭐냐면 결국 이거죠. 인제 클라이언트에서 우리가 서버 쪽으로 요청을 하잖아요. 자, 서버 쪽으로 요청을 하는데 사실은 클라이언트가 어디에서 돌고 있냐면 클라이언트 쪽에 여러분들 Node.js 위에서 돌고 있죠. 그래서 클라이언트의 Node.js, 그러니까 그림으로 요거를 다시 여러분들 그려주면 어떻게 되냐면 이제 사실은 우리가 지금 클라이언트 프로그램에서 작업을 하고 있지만 클라이언트는 지금 어디 위에서 돌고 있냐면 노드 위에서 돌고 있어요. Node.js 위, 이 Node.js가 클라이언트의 서버가 되는 거죠. 그래서 프론트 서버에 해당하는 Node.js에서 이제 실행이 되는 거고, 요거는 이제 우리가 Next.js, 즉 리액트로 만들어 놓은 페이지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여기서 요청을 우리가 뭐가 요청을 받게 백엔드를 뭘 만들어 놨냐면 이제 스프링에서 요청을 받을 수 있게 처리를 해 놓은 거예요. 그럼 뭐냐면 우리가 데이터를 받아와서 여기서 이제 처리를 해줘야 되는데 그 전에 미리 이제 여기서 이제 Node.js 쪽에서 HTML을 받아가지고 생성을 미리 해놓겠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거에 관련된 걸 이제 천천히 작업하시면서 좀 보시면서 하셨으면 좋겠어요. 어디로 들어가시면 되냐면 아이고. 네, Next.js org 사이트 들어가 보실게요. Next.js org 사이트에 들어가 보시면은 next.js.org 사이트에 딱 들어가시게 되면은 네, 요 Next.js의 이제 공식 페이지가 뜨죠. 여기서 docs로 가시면은 docs에 여러분들 지금 앱라우터 기본으로 들어가 있거든요. 요 내림 버튼 누르시면 using 앱 라우터고 우리는 using 페이지 라우터예요. 그래서 앱 라우터 기반으로 작업을 하실 때와 페이지 라우터 기반으로 작업을 하실 때 이제 다르게 적용이 될 거고 우리가 어떤 버전에서 작업하느냐에 따라서 또 버전별로 지원이 되고 안 되고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게 이제 선택을 하시면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여기 보시면 빌딩 유어 어플리케이션 부분이 있고 여기 렌더링이라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자, 이 렌더링에 가시면은 여러분들 렌더링 이렇게 가셔서 열어보면은 여기 보면은 이제 크게 SSR이라든가 SSG라든가 보이죠? 우리는 지금 요거 하고 있는 거예요. 서버 사이드 렌더링. 네, 서버 사이드 렌더링. 그래서 사전 렌더링의 종류 중에서 정적으로 이제 제너레이션, 정적으로 생성하시는 작업을 하는 거나 아니면 이제 서버 사이드 렌더링 부분이나 이제 이런 것들. 그래서 이 서버 사이드 렌더링은 매번 요청할 때마다 사전 렌더링이 이제 실행이 되는 거고, 사전 렌더링에 관련된 부분은 이제 요 렌더링 부분에서 우리가 SSR을 선택을 하시거나 SSG를 선택을 하셔서 어떤 것들이 있다라는 걸 이제 확인을 하시면 되는 거고요. 펑션도 요 펑션들을 여러분들 이제 선택을 하실 수 있거든요. 요 펑션들도 보시면은 이 밑에 보면 API 레퍼런스 부분에 펑션이라는 게 있을 거거든요. 펑션을 선택하면은 여러 가지 이제 기본으로 지원이 되는 펑션들이 있을 거고 우리는 지금 어떤 펑션을 선택을 해서 쓰고 있는 거냐면 get 서버 사이드 프롭스라는 걸 선택해서 쓰고 있는 거죠. 그래서 서버 사이드 프롭스라는 걸 이용을 하시게 되면 자동으로 서버 사이드 렌더링이 되는 거다라고 인식을 하고 있는 거고 여기 내용들 읽어보시면 쓰는 방법은 이런 식으로 쓰면 됩니다라는 거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컨텍스트 파라미터 이게 지금 여러분들 보시면은 패치까지 여기서 지금 바로 하고 있죠? 바로 하셔도 돼요. 바로 작업을 하셔도 되고, 저는 그냥 하나 더 만들어 놓은 거고요. 여기서 바로 지금 작업을 하고 있으면서 제이슨 받아가지고 리턴 하고 있고, 요게 이제 기본적으로 요런 이 내용을 사용하실 수 있게 정의가 되어 있는 부분이고, 컨텍스트 파라미터를 주실 수도 있어요. 컨텍스트 파라미터를 이렇게 매개 변수로 컨텍스트를 지정하셔가지고 이 컨텍스트 파라미터를 통해서
우리가 이런 속성들, 그러니까 여기 보면 뭐 리퀘스트 접근하거나 리스폰스 접근하거나 쿼리 접근하거나 뭐 이런 것들을 다 하실 수 있다라는 게 나와 있죠. 어, 처음에는 사실 내용 자체는 영문으로 돼 있기도 하고 어려운 부분들도 분명히 있긴 한데요. 하나하나 맞춰보시면서 이제 좀 천천히 나중에 보실 기회가 생기시면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매뉴얼을 좀 접근하셔야 어, 뭐 내부에서 지원되는 어떤 내용들을 사용 방법뿐만이 아니라 흐름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다 아실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꼭 이렇게 이제 시간 되실 때, 네, 표현을 해보시면, 하나씩 이제 보시면서 연결하실 수 있게 가시면 될 것 같고요. 얘가 지금 여러분들,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다가 뭘 작업을 하셔야 되냐면 SSR로 작업을 하실 거예요. 뭐 리스트에서 프로덕트로 넘어가면서 작업을 하는 거기 때문에 실제로 그냥 데이터를 꺼내 갖고 와서 출력을 하셔도 되는데 이제 SSR에서 제가 설명을 드릴 게 있어서 그래서 이제 다시 들어온 거고요. 자, 놓고 우리는 get server side props라는 네, 요 이름으로 동일하게 펑션만 정의를 하셔도 이게 여러분들 뭐가 된다? 네, 서버 사이드 렌더링 하게 되는 부분이다. 요것만 있어도. 그래서 여기 실행되는 펑션은 어싱크여야 되겠죠. 어싱크 키워드 정의를 하시고 이제 여기다가 여러분들 뭐를 받을 거냐면 컨텍스트를 하나 받을 거예요. 우리 아까 공식 매뉴얼에서도 봤었죠. 이 컨텍스트는 우리가 get server side props context라는 타입으로 지정을 해주시면 되고 여기서 여러분들 뭐를 사용을 하시는 거냐면 이 서버 사이드 프롭스 안에서 서버 사이드 프롭스 컨텍스트라고 지정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 지정한 거 안에서 우리가 컨텍스트 객체를 통해서 뭐 URL이라든가 쿼리라든가 리퀘스트라든가 파라미터라든가 쿠키라든가 헤더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접근하셔서 사용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것들을 우리가 사용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타입을 네, 이렇게 get server side props context라고 지정을 해 주신 거고 이제 여기 와서 우리가 해봐야죠, 이제. 자, 콘솔의 로그를 이용해서 이제 이게 로그가 또 많이 찍히면 헷갈리니까 네, 이렇게 로그 지정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콘솔의 네, 로그로 컨텍스트를 출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해놓고 제가 실행을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가셔서 네, 에러가 떠요. 에라는 네, 리턴을 안 해서 뜨는 에라네요. 그쵸? 리턴해줘야 되죠. 무조건 get server side props는 무조건 여러분들 뭐를 리턴해 주셔야 된다고 그랬냐면 props라는 이름으로 리턴을 해줘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우리 이거는 앞에서 살펴보셨죠? props라는 이름으로 우리가 뭔가 받아야 되는 데이터를 리턴해주는 작업을 해줘야 이게 그대로 이제 전달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은 이렇게까지만 해놓고요. 에라가 네 그러면 이제 요렇게 실행이 됐거든요. 그래서 콘솔을 보시게 되면 이거를 새로 한번 실행을 해보고 들어갈게요. 자, 이렇게 처음에 실행을 했고 그 다음에 상품 목록 보기로 들어갔고 하나를 클릭을 하시게 되면 네 이제 요 2라는 값이 이제 지정이 되는 것까지 우리가 살펴보셨는데, 제가 서버 사이드로 여기 get 서버 사이드 프롭스에서 찍었던 내용들이 안 출력되는 거 확인하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요것들은 여러분들 이제 서버에서 서버로 요청을 하는 거잖아요. 서버에서 서버로 요청을 해서 작업을 하는 거다 보니까 콘솔에 찍히는 게 아니라요. 여기 지금 보시면은 요 안에 여러분들 이렇게 위로 쭉 올려주시면 서버에서 쓰는 콘솔 로그 창이 있거든요. 여기 보시면 제가 요거 찍었어요. 그쵸? 요거. 여기에 출력이 되는 거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get 서버 사이드 프롭스에서 출력을 하는 건 전부 다 여러분들 이게 서버에서 서버로 프론트 서버에서 프론트 서버에서 백엔드 서버로 요청을 하는 거예요.
웹페이지로 넘어오는 게 아니라 이 노드죠, 노드. 그래서 서버를 요청을 해가지고 요게 이제 스프링이 되는 거죠. 스프링 얘는 노드에서 스프링으로 연결해서 결과를 받아온 다음에 그거를 이제 넘겨주는 거다 보니까 콘솔에 출력이 되는 게 아니라 네, 요렇게 출력이 되는 거 보실 수 있고요. 그래서 서버의 콘솔 창이에요. 서버의 콘솔 창에 우리가 뿌려준 게 이렇게 많이 지금 들어가 있구나라는 것들, 이런 정보들을 다 받아서 처리할 수 있도록 넘겨주는 게, 네, 서버 사이드 프롭스 컨텍스트다라는 거 이제 나와 있는 걸 여러분들 보실 수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요 안에서 만약에 얘가 이제 서버 사이드 프롭스라는 게 이제 서버에서 서버로 요청하고 처리를 하는 거다 보니까 제가 예를 들어서 여기다가 자바스크립트적인 요소죠. 자바스크립트적인 요소를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되면 에러가 뜨는 거 보실 수 있죠. alert is not define 해가지고 왜냐면 서버에서 서버로 요청을 하는 거다 보니까 서버는 alert이라는 자바스크립트적인 요소는 몰라요. 그래서 이거를 여러분들이 표현하시고 싶으시다면 이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자바스크립트적인 요소를 표현하고 싶다 그러면 요거는 이제 따로 여러분들 페이지가 다 로딩되고 난 다음에 실행해 주세요라는 그런 어떤 특성을 갖고 있는 유즈 이펙트라는 훅을 이용해서 처리를 하셔야 되는데 그거는 우리가 뒤에서 다시 살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여러분들 컨스트 하셔가지고 우리가 이제 데이터를 받을 거예요. 데이터를 이제 받아주시는 작업을 하셔야 되겠죠? 어, 지금 여러분들이 작업을 하신 이제 펑션을 우리가 그 백엔드용으로 만들어 놓은, 백엔드 호출용으로 만들어 놓은 게 여러분들 이 서비스의 백 프로덕트의 리드라는 펑션이거든요. 그럼 이 리드라는 펑션을 호출하기 전에 우선 뭐부터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제가 여기서 작업을 지금 잠깐만 얘를 이제 빼고 네, 들어오면 제가 프로덕트 2라는 이 작업을 호출했을 때 요청을 했을 때 이 2를 뽑아가지고 서버한테 보내주는 작업을 해줘야 되죠. 그것도 여러분들 컨텍스트로부터 뽑아내시는 작업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컨스트 하신 다음에 프로덕트 아이디라는 걸 하나 정의를 하시고 우리가 컨텍스트가 갖고 있는 아까 여러분들 여기서 데이터들 쭉 보셨어요. 그 컨텍스트가 뭐를 출력을 했는지 이 컨텍스트가 출력한 것들을 쭉 보시면은 네, 뭐 요게 이제 이런 여러 가지 이제 값들이 있는 거죠. 속성에 대한 값들. 이런 속성에 대한 값들에 보면 파람이라는 게 있습니다. 파람즈. 자, 파람즈 안에 우리가 아이디라는 이름으로 정의를 했죠. 아이디라는 이름으로 정의를 했고, 이 아이디라는 이름으로 정의를 한 게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뭐, 이런 어떤 개념으로 처리를 하셔야 되는데, 일단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라는 의미보다는, 네, 여기서는 이제 약간 개념이 다른 게, 마우스 포인터를 올려놓게 되면은, 네, 여기 컨텍스트 파람이 is possible undefined 이라고 뜨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파라미터가 없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컨텍스트의 파라미터가 undefined일 수 있기 때문에 URL의 파라미터가 없을 수도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제 타임 에러가 발생하고 있는 건데 요거는 파람즈의 값이 여기서는 무조건 있을 거예요라고 명시를 해주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undefined이 아니고 무조건 파라미터가 있어야 돼요라는 걸로 이제 명시를 해주실 거예요. 왜냐하면 이 페이지에 들어왔다라는 것 자체가 여러분들 이 그 파라미터가 있다라는 걸 우리가 이제 전제를 한다라고 이제 가정을 해서 요게 이제 느낌표를 딱 주시게 되면은 자, 느낌표를 주시게 되면 네, 여기는 파라미터가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 뭐 이런 의미로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렇게 파라미터를 잘 받아지게 만들어 주신 다음에 이 프로덕트 아이디를 콘솔로 받아내는지 한번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아이고. 콘솔의 로그를 이용해서 이렇게 쭉 받아낸 다음에 여기서 프로덕트 아이디에다 이제 저장을 했으니까 프로덕트 아이디로 찍어보는 작업을 해볼게요. 콘솔 로그를 이용해서.
자, 2라고 여기에 출력이 되지 않고 제가 어디에 출력이 된다 그랬냐면 네, 요 서브 콘솔에 출력이 된다 그랬거든요. 쭉 해서 근데 내용이 출력되는 내용이 너무 많아가지고 보기가 조금 힘들긴 한데 제가 지우고 다시 한번 해볼게요. 자, 여기 휴지통 지워주고 난 다음에 자, 상품 목록 보기 가서 이 목록 보기 우리가 가져온 상품의 목록도 여기 출력이 되죠. 지워주고 자, 선택을 했을 때 네, 여기 이렇게 2라는 선택된 값이 출력되는 거 확인하실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read라는 그 async 펑션 만들어 놓은 걸 호출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const 가 호출하고 돌아왔을 때 값을 이제 프로덕트로 제가 받을 거예요. 프로덕트에 이제 어싱크니까 await 이용해서 리드를 호출하시면 되고 이 리드에 전달되는 게 이 리드가 지금 이게 지금 추가가 안 돼서 그래요. 리드. 자, 리드 딱 추가하면 네, 이렇게 백엔드 리드 추가를 딱 해주셨고요. 네, 리드를 딱 추가하고 나면 우리가 프로덕트 만들 때 리드에 프로덕트 아이디 넘버라고 해놨거든요. 넘버니까 넘버라고 해놨는데 기본적으로는 이 제가 여기다가 프로덕트 아이디를 주면 얘가 스트링이기 때문에 이제 스트링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이제 에러가 뜰 거예요. 스트링으로 해야 되는데 왜 뭐 이렇게 했어? 이렇게 뜰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얘를 넘버로 변환해 주는 작업을 할 거예요. 넘버라는 펑션을 이용해서 프로덕트 아이디를 감싸 주시면 돼요. 그러면 아까 스트링인데 왜 어떻게 넘버에다가 뭐 지정을 해 이런 타입이 달랐던 부분을 우리가 만져줄 수 있고 이제 props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그 백엔드 서버에서 전달받은 이 프로덕트를 넘겨주는 작업을 하면 되는 거고 우리가 늘 했던 것처럼 이 전달받은 게 이 프로덕트 디테일로 들어올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프로덕트를 받을 거예요. 설정해 놓고 앞에서 보셨던 것처럼 자, info get server side props 타입으로 정의를 해주실 겁니다. 네, 타입을 맞아 명시를 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거 앞에서 정의하셨죠? 네, 타입은 get server side props 타입이에요. 라는 걸로 명시를 해주시면 되는 거고요. 네, 이렇게 타입을 지정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프로덕트가 넘어오는 걸 디테일에서 이제 풀어서 전달해 주기만 하면 돼요. 네, 점점점에서 우리 스프레드 연산자 이용해서 프로덕트 전달해 주는 작업만 하시면 되는 거고요. 네, 여기 프로덕트 디테일에서 오류가 나는 건 우리가 프로덕트 디테일에서 이 전달되는 변수를 매개 변수를 받을 수 있게 처리를 안 해놨죠, 아직. 그래서 그거를 받으러 가시면 되는 거죠. 프로덕트 디테일에 네, 요 괄호 안에서 이제 전달돼서 들어오는 걸 받을 수 있게 처리를 하시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 주의하실 점, 여기서 전달돼서 들어오는 게 여러분들 뭐뭐 들어오고 있냐면 지금 여기 프로덕트 타입으로 해놨거든요. 이 프로덕트는 우리가 프로덕트 타입에다가 정의를 해놓은 거고 여기에 이제 프로덕트 아이디라든가 프로덕트 네임이라든가 프라이스라든가 이미지라든가 이런 게 전달이 될 거란 말이에요. 네, 그거를 여러분들 사용하실 걸 정확하게 정의를 해주셔야 돼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그래서 타입이나 개수나 뭐 이런 게 여러분들 안 맞아버려도 좀 오류가 발생할 수 있는. 그래서 여기서 사용하는 것만 받으세요. 프로덕트 디테일에서 우리가 디테일 안에다가 이제 받아주셔야 될 게, 자, 프로덕트 아이디 받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프로덕트 네임 받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프라이스 받아야 되고 이미지 받아야 되죠. 이미지를 받도록 처리를 하실 거고요. 요렇게 작업을 받아 주실 거고 얘는 여러분들 타입이 뭐냐면 우리가 만들어 놓은 프로덕트죠. 우리 여기 타입에다가
프로덕트 타입에다 프로덕트 DTO 타입을 명시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프로덕트 DTO 타입 명시를 해주시면 되는 거고요. 여기도 그렇게 해놨나요, 제가? 프로덕트 DTO. 프로덕트. 네, DTO 타입 넘어간 거 보셨고요. 그래서 여기서 프로덕트 디테일에서 이거 이제 풀어서 찍어주면 돼요. 자, 풀어서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력을 하는 부분이 이제 이 부분인데 우리가 아까 연습하면서 찍었던 것들이 있거든요. 라우터 이용해서 요런 것들 좀 다 주석 처리해 놓을게요. 요런 것들 상품 번호 찍은 것들 뭐 이런 것들 주석 처리해 놓고 우리가 지금 어디로 넘어오시냐면 여기 지금 그 프로덕트 이미지 컨테이너 해놓은 거 있거든요. 프로덕트 이미지 컨테이너에 이제 리액트에서 제공되는 이미지 조금 더 최적화되고 빨리 렌더링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이제 태그들을 만들어서 제공을 해주거든요. 이미지 태그에다가 여러분들 넘어오는 이 이미지를 지정하시면 되고요. 뭐 ALT 같은 곳에서는 이제 뭐 이거는 진짜 툴팁으로 뜨는 거니까 뭐 직접 이렇게 정의를 하셔도 되고요. 그래서 이 안에다가는 이런 그 src 똑같이 쓰실 수 있는데 이 이미지 태그를 쓰실 때는 위드스를 지정을 해주셔야 돼요. 제가 위드스 하이트를 400으로 지정을 할게요. 위드스 하이트를 일단 400으로 지정을 하고 자 여기에 아이고 클래스를 지정을 하실 거예요. 이거는 제가 미리 해놓은 거라서 그냥 스타일에 있는 뭐를 지정해 주시면 되냐면 프로덕트 이미지라는 걸 그냥 지정해 주시면 돼요. 이거는 제가 CSS에 미리 만들어 놓은 거고 CSS이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의미가 있지는 않고요. 그래서 이렇게 이미지를 지정을 해주고 나머지는 지금 요 타이틀이 이제 출력이 돼야 되는데 타이틀은 사실 이제 리스트에서도 그랬지만 리스트 프로덕트죠? 프로덕트에서도 그랬지만 덴저러스 하긴 해요. 근데 HTML을 우리가 직접 실행하게 만드는 거는 위험하긴 한데 네, 여기서는 그냥 HTML을 직접 실행해서 값이 태그들 포함된 태그들이 그냥 실행돼서 결과가 뜨게 만들어 볼 거고요. 그 다음에 뭐 요 정도에다가 프라이스 정의되어 있는 부분에다가 프라이스 값 출력할 수 있게 해주시고 이거는 저랑 하시는 거니까 그냥 가볍게 생각하고 하시면 되고 나머지 이런 내용들도 다 바꿔주시면 되겠죠. 지금은 그냥 이렇게 가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이거 에러가 떴네요. 에러부터 일단 해결하고 어디서 에러가 뜨는 거지? 여기 네 여기서 에러가 떠 있죠? 음, 어. 이거에 대한 에러는 뭐냐면은요. 여러분들이 이제 여기다가 이 프로덕트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라고 걸어 놓으셨어요. 저랑 같이 이 프로덕트가 여기 프로덕트 디테일에 가시면은 프로덕트 디테일 잠깐만 해결해야 될 것들이 조금 있네요. 여기서 이제 받아오실 때 여기 프라미스의 프로덕트를 혹시 널일 수도 있기 때문에 널 받을 수도 있다라는 걸 처리를 해놨거든요. 근데 이제 리스트 때는 없었지만 널이 되어 버렸기 때문에 여기서는 널인 경우에는 이제 널에 대한 체크도 하시는 왜냐하면 널이면 오류가 뜨잖아요. 그래서 여기 if에 가셔가지고 if에서 만약에 프로덕트가 없어요. 낯시켜서 프로덕트가 없는 경우에는 우리가 리턴 해가지고 여기 뭐 상품이 조회되지 상품이 일치하는 상품이 없습니다. 일치하는 상품이 없습니다. 이렇게 이제 메시지를 넘겨주거나 이러도록 이제 처리를 해주셔야 오류가 없어지고요. 아까 프로덕트 디테일에 가셔서 보시면은 유저 라우터 제가 주석 처리해서 얘도 주석 처리 해줘야 되고 이게 이렇게 지금 밑줄이 있어도 사실 여러분들 에러가 있어도
여기에서 넥스트 이미지에서 또 오류가 뜨는데요. 제 이미지도 다시 한번 에러 확인해 볼게요. 네, 이거는 뭐 때문에 이제 오류가 발생하는 거냐면 이제 요런 것들 있죠? 요런 것들이 이제 나중에는 괜찮을 텐데 자, 일단 잠깐 보실게요. 이 우리 지금 에러가 나는 부분이 여기서는 지금 괜찮거든요. 디테일에서도 이 프로덕트 아이디가 지금 쓰이지 않아서 이런 결과가 만들어지는 건데 제가 여기다가 뭐 상품 코드 해가지고 하든지 아니면 프로덕트 아이디는 제가 주석 처리를 해놓을게요. 일단은 여기서 안 쓰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여러분들 에러가 떠요. 왜 그러냐면 인밸리드 SRC 프로프 해가지고 요 쇼핑 프린트 뭐 이렇게 어쩌고 저쩌고 해서 JPG 에러가 뜨잖아요. 넥스트 이미지를 쓰는 경우 이거에 대해서 우리 next config.js에 명시해줘야 된다라고 뜨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여기 이미지 출력할 때 프로덕트 여기 아이디로 이거 아니라 프로덕트 디테일이죠. 이미지 태그를 써서 하지 않고 img를 써서 만약에 작업을 했다라고 했을 때는 이렇게 뜨거든요. 잘 떠요. 이렇게 떠요. 그런데 이것도 나중에 빌드할 때는 오류가 떠요. 왜 오류가 뜨냐면 아시다시피 여러분들 여기 우리 그 콘솔로 요소들을 한번 확인을 해보면 여기에 제가 SRC를 도메인에서 벗겨온 거거든요. 그래서 도메인, 그러니까 우리처럼 그 파일명을 갖고 있을 수도 있죠. 업로드한 데서 가져오는 거니까. 뭐 갖고 올 수도 있는데 제가 지금 주소로 이렇게 처리를 해놨단 말이에요. 자, 이렇게 되는 경우에는 우리가 IMG는 상관없어요. 근데 빌드할 때는 오류가 떠요. 왜냐면 외부 사이트에 있는 이미지로 가서 가져오는 거기 때문에 오류가 뜨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우리가 빌드를 할 때도 마찬가지지만 이미지 태그를 쓰는 경우에도 이게 내부적으로 이 그 호스트를 우리가 체크할 수 없기 때문에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제 오류가 뜨는데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 만약에 이제 모든 게 신뢰할 수 있다라는 판단이 된다면 넥스트 컨피그 파일로 오셔가지고 여기서 이제 우리가 추가를 해주는 작업을 하셔야 돼요. 속성으로. 그래서 이미지스 해가지고 여기 이미지스 한 다음에 중괄호 주시고 우리가 리모트 패턴으로 작업을 할 거기 때문에 리모트 패턴 여러 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배열로 처리할 거고 그 안에 하나를 처리를 하실 거예요. 프로토콜이라는 걸 주실 거고요. 프로토콜은 외부 웹사이트를 연동하시는 경우 HTTPS로 주실 거고요. 그 다음에 호스트 네임은 자, 호스트 네임은 우리가 뭐를 줄 거냐면 여기 지금 페이지에서 요거죠? 여기에서 제가 복사를 해볼게요. 복사, 요소 복사, 요소 복사해서 제가 가지고 와보면 지금 여기서 사용하고 있는 도메인이 이건 프로토콜이잖아요. 도메인이 지금 여러분들 무슨 이름으로 시작하냐면 숍 이렇게 시작을 하는 거 보실 수 있죠. 그래서 도메인을 요거 파일명은 다 지우시고 도메인까지만 딱 등록을 해서 허용할 수 있는 도메인이야 라는 걸 이제 등록을 해주게 되면 네, 요거는 제가 한번 다시 요청을 해보도록 하고 다시 실행을 한번 해볼까요? 이게 지금 변경이 됐기 때문에 여러분들 넥스트에 관련된 서버를 제가 다시 한번 실행을 해볼게요. 중지가 됐었나요? 자, 그리고 실행을 해보시면 네, 이렇게 페이지가 뜰 거고 자, 잠시만요. 제가 도구 더보기에서 개발자 도구를 열어놓고 자, 이 상태에서 목록 보기를 할 거고 콘솔을 볼게요. 상세 보기를 열어주면 이렇게 상세 보기가 잘 나오는 거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이제 상세 보기 실질적으로 스프링 백엔드
시스템인 상황에서는 이제 패스 베어리어블 형태로 보내는데 그래서 여기서 인제 원하는 어떤 부분들 제가 계속 이것만 찍고 있네요. 이런 식으로 네. 요런 식으로 출력돼서 나오는 거 여러분들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잘 출력돼서 나오고 있죠. 뭐 사이즈라든가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CSS로 조절을 해 주시면 되는 거고요. 그래서 패스 베어리어블 형태 그래서 동적 패스를 우리가 정의하는 경우 이렇게 상세 보기를 해서 DB랑 직접적으로 백엔드 서버랑 직접적으로 연동해서 작업하실 때 어떤 부분을 고려하셔야 되는지 같이 살펴보셨습니다.